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닫힌 방문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설 만큼 들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여자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 대신 명의 문제는 먼저 정리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함께 할 수 있죠. 명이, 사랑이라는 말 사이로 너무나 차갑게 박힌 단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감정이 심어졌습니다. 불안. 아빠는 평생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오래 쓰려고 했고 가족에게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에게 돈을 쓰는 건 사치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옷은 멀쩡한데 왜 새로 사? 세탁하면 또 새 거지. 10년 넘게 입은 양복이 있었습니다. 소매가 닳아도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어두고 아직 쓸만하다며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도 아빠는 태연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옷에 돈 쓰는 사람은 부자고 안 쓰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 말이 어릴 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빠가 아끼려 했던 게 아니라 가족에게 더 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다는 것. 퇴직 후에도 아빠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골목 슈퍼에서 빵 사와서 커피 한 잔,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신문 읽기, 저녁엔 뉴스 보며 하루 마무리. 그런 아빠가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정장과 구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아빠 면접 보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혔습니다. 만나는 사람. 그 이후 아빠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장에 새 셔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내역에는 그동안 못 보던 새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카페 결제 완료.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연속으로 찍힌 결제 내역을 보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아빠가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영수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선물 구입. 아빠, 요즘 자주 나가네요. 누구 만나요?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어. 아빠의 눈빛이 제가 모르는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빠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며 넥타이를 고쳐 매던 아빠의 손등. 주름진 손길이 설레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어때? 어울려. 응,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빠에게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온 건 좋은 일일지도 몰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불안할까요? 아빠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하는 이유를 묻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어떤 사람인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이 그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을 지키려는 듯 정보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웃고 있는데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 나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그날 밤 아빠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빠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일부러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척했습니다. 아빠는 구두를 벗어놓고 들뜬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곧이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랑 오래 있고 싶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럼 명의 문제는 좀 정리해줘요. 명의. 단어 하나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뒤에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 안에서 아빠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빠는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명의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진심이라면 왜 처음부터 조건을 걸까? 아빠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빠가 보냈을 법한 메시지가 한 줄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어. 짧은 메시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나의 아빠가 아니라 누군가의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빠는 외출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요? 응. 만나기로 했어. 그 사람 좋아요? 아빠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짓는 표정.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었고 저는 그 마음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의 문제는 좀 정리해줘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재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불을 켜지도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아니라고 해줘요. 아빠가 행복해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행복을 빌미로 누군가가 아빠의 인생을 가져가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는 아빠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두 감정이 충돌하면서 내 안에서 서서히 갈등이 씨앗처럼 자라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확인해야 한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한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명의.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그런 단어를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아빠는 모르겠지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아빠는 평소처럼 식탁에서 조용히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새 지갑이 올려져 있었고 아빠는 틈틈이 그 지갑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새로 샀어요? 응. 선물 받았어.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지갑과 함께 마음도 건네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감정으로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아빠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빠가 샤워기 물을 트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 목록 상단에 한 톡방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햇살. 햇살. 톡방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오면 가게가 따뜻해져요. 조만간 정리되면 진짜로 함께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믿어줘요. 가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자주 갔던 카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카페의 이름은 아빠 휴대폰의 결제 내역에서 여러 번 봤던 이름. 한 조각의 햇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야 할 곳이 생긴 것입니다. 아빠가 샤워에서 나오기 전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다른 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빠가 거실로 나오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확인하는 걸 보았습니다. 곧 갈게. 그 미소는 제게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알아야겠어. 그 여자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을 켰습니다. 한 조각의 햇살 카페, 사진과 위치, 운영시간, 그리고 리뷰가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힘들 때 가면 위로가 되는 곳. 친절, 위로. 만약 그게 가식이라면 리뷰를 내릴수록 오히려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았단 말이야? 스크롤을 내리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은 여자.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아빠에게 명의를 요구한 사람?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길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신대요. 매일 새벽까지 일하시더라고요. 혼자? 새벽까지? 여기서 뭔가 걸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왜 새벽까지 혼자 일을 할까?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친절한 척하면서 헌신을 미끼로 쓰는 사람도 있어. 다음 날 아빠는 옷을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만나러 가요? 응. 가게 도와주러. 무심코 나온 말. 가게 딱 한 단어였지만 제 머릿속에 전기가 흐르듯 퍼져나갔습니다. 카페다. 가게라는 건 카페다. 제가 본 그 카페 리뷰, 그 사진, 그 여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간 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카페 위치가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마우스를 올려 상세 정보를 클릭했을 때 심장이 멈출 만큼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조각의 햇살 사장 직접 운영. 그리고 운영 시간 아래 작게 적힌 문구. 당신 하루의 햇살이 되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자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햇살? 아빠한테는 그림자 아니야? 하지만 이제 모든 정보는 준비되었습니다. 여자의 정체, 카페 위치, 운영 시간, 아빠가 그녀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카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 하늘은 맑았지만 제 가슴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이다. 그 생각 하나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아빠가 나가자마자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묶고 표정을 가다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줘. 손에 들린 메모 한 장. 그건 제가 며칠 전 밤새 적었던 작전 노트였습니다. 진상 손님 위장 계획, 커피 온도 트집 잡기, 실업 요청 반복하기, 계산 실수 지적하기,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내기. 사람은 불편할 때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 지도 앱을 따라 버스를 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낯선 거리들이 지나가는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한편으론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를 지키겠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입니다. 카페는 작았습니다. 간판엔 손으로 쓴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조각의 햇살. 햇살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잡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커피 향이 가볍게 스쳤고 그녀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앞치마, 단정한 머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 어서 오세요. 무엇으로 도와드릴까요? 순간 내가 생각하던 사기꾼의 얼굴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적게. 진하게.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는 잔을 잡고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끝이 섬세했고 말투엔 친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짜증났습니다. 커피가 건네졌습니다. 저는 컵을 받자마자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너무 차가운데요?
얼음 적게 넣으라니까. 아, 그랬군요. 금방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연기지. 저 눈빛 연기야. 저는 머릿속으로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다시 내리는 동안 저는 카운터 위 곳곳을 살폈습니다. 기부함, 사진 프레임, 작은 메모지. 오늘 하루도 따뜻하길 바래요. 그녀의 손글씨로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가 다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얼음 진짜 적게 넣었어요. 됐어요. 커피를 받자마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쓴데요? 시럽 어디 있어요? 시럽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서둘러 시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는 제 손이 의도적으로 커피컵을 건드렸습니다. 철퍽. 커피가 카운터로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손님한테 커피 쏟고? 그녀는 놀라서 수건을 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대인 곳 없으시죠? 그녀의 표정엔 분노가 아니라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녀는 걱정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손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장님은 항상 저렇게 참더라. 그 말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때 무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한쪽에 놓인 사진. 아들과 함께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 사진 뒤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응원할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의 사진이 있다는 건 그녀에게도 누군가를 지키려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엔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이용당하는 것은 안 돼. 혼란과 의심이 뒤엉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고 그 문 밖으로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내가 말했던 사람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목소리와 그녀의 눈이 같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놀람도 혼란도 없이 그저 조용한 미소. 따님이시죠? 그 순간 모든 의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미소는 진심일까, 계산일까? 저는 황급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카페 밖으로 나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좋겠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뭔가가 미완성된 채로 멈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했고 따뜻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내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확인해야 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진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카페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카페 이름 위로 비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을 거야. 딩동. 문을 밀고 들어가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향, 같은 배치, 같은 조명. 달라진 건 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앞치마, 따뜻한 미소. 마치 모든 걸 이해해주겠다는 듯한 표정. 또 오셨네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죄송하다고? 커피를 쏟은 건 나였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녀는 살짝 놀라는 눈빛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손님에게 커피를 나르는 동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왔구나. 아빠였습니다. 새 셔츠, 새 구두, 머리도 정리해온 모습. 아빠의 표정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카운터로 걸어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말했던 사람이야. 그녀는 조용히 미소로 답했습니다. 따님이시죠?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은 가족이군요라기보다 이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이라는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둘이서. 아빠는 여자를 한번 보고 나를 봤습니다. 여기서는 좀 그러지 말자. 사람들이 보잖아. 그 말이 내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딸과 얘기하기 싫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사람, 아빠 재산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카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커피 내리던 소리도 손님들의 수군거림도 멈췄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당황, 분노. 말 조심해라. 내가 들었어. 집에서 통화하면서 명의 정리해줘라고 했잖아. 아빠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얘기했어. 뭐? 그녀를 보호하듯 아빠는 그의 앞에 한 걸음 서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해. 재산을 내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명예를 말했어요? 작은 정적.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꺼낸 건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었어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먼저 말했다고? 나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었지만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했어. 아빠의 행복.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아빠에게 뭐예요? 아빠가 내 눈을 피했습니다. 넌 이미 네 삶이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철저히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안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도 멈췄고 커피 머신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빠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마지막 남은 힘으로 물었습니다. 왜 명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다그쳤습니다. 말해요. 왜 그랬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도망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꺼낸 건 당신이었어요. 아빠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말했어.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먼저요? 아빠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꺼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왜요? 아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돕고 싶었거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탁한 적 없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당신에게는. 그녀는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내가 봤잖아. 당신이 혼자 감당하는 걸.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흰 종이가 떨리는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녀는 종이를 내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수납 내역 혈액 종양내과 림프종 항암 치료 비용 78만 원. 그리고 서류 구석에는 자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걷자. 엄마가 지켜줄게.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림프종.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혈액암이에요. 림프종 진단을 받았어요. 20살이 조금 넘었는데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초기라면 희망이 있다 했어요. 근데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명의를? 그녀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당신에게는. 그리고 아버지가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말했어.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필요한 사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이미 네 삶이 있어. 나는 네 인생에 걸림돌 되기 싫었어. 나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전부예요. 카페에 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전부가 될 자격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여자는 재산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천천히 고개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 알아요. 햇살이 카페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우리를 안아주는 것처럼 그날 이후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상처가 아니라 이해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렸고 버스 안에 흐르는 조용한 음악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미안하다. 그 순간 나는 울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음보다 먼저 나온 건 진심이었습니다. 아빠가 행복했으면 해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미세한 웃음과 눈물이 함께 고였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해줄 줄 몰랐다. 버스 창에 비친 아빠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보아온 것과 달랐습니다. 외로운 남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 아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잃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 내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아빠는 그녀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빠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녀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서류는? 아빠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예 이전 서류가 아닌 지원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 보조 인력 지원서. 나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이요? 당신이요? 응. 월급도 받고 옆에도 있고 무엇보다 당신이 덜 힘들잖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버겁지 않은 눈물이었고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한테 기대도 돼요. 그녀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마지막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를 놓아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빠는 새벽마다 카페로 나갔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커피콩을 갈며 일하는 아빠의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전보다 훨씬 더 아빠 같아 보였습니다. 커피 향 맡는 게 좋아. 커피가 좋아요. 아니면 제가 좋아요? 커피도 좋고 너도.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빠가 새로운 행복을 얻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는 혼자서 아빠를 지키려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희망을,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선택 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